여러분, 바로 미국 뉴욕 남부법원 판사 제들라코프가 토레스 판사의 리플 판결이 유사한 사건의 선례가 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테라폼 랩스의 변호사가 요청했던 소송 기각을 거절했다고 해요. 이전에 테라폼 랩스 변호사가 스테이블 코인을 증권이 아닌 통화이기 때문에 미국 법원에 소송 기각을 요청하면서 XRP는 증권이 아니라는 리플 판결을 인용을 했었고, 또 SEC는 해당 판결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번 테라폼 랩스의 소송 기각 요청에 인용하면 안 될 것을 주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SEC가 항소의 의지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그때 또 한번 화제가 되었던 것 기억나시죠? 어쨌든 토레스 판사의 판결 이후에 암호화폐 관련해서는 의회가 입법을 위한 움직임에 분주해지고, 또 많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는 XRP가 재상장이 된 상황에서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공식적인 리플 관계자 의견을 같이 보실게요. 리플 최고 법률 고문은 테라 사건의 판결은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리플 판결에 대해서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고 합니다. 테라 사건을 이제 막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판사는 SEC가 주장하는 모든 것을 사실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지만 리플의 판결은 2년 이상 소요된 완전히 사실 기록이 법원에 제출된 후에 나온 결과이다 라고 합니다. 또한 나는 다른 사람들이 테라 판사가 리플 판사의 추론을 잘못 읽은 것을 포함해 제기한 의견들에 대해서 뛰어들게 할 것이다. 가령 2차 시장 거래자가 누구에게서 사는지 모를 경우 누구에게든 돈을 투자할 수 없다는 점을 놓쳤다는 것,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예가 될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리플 최고 법률 고문은 이와 동시에 비디오 클립을 하나 만들어서 트윗에 올렸는데요. 증권과 투자 계약, 그리고 디지털 자산에 대한 혼란을 정리하기 위한 비디오인데, 해당 내용이 많은 법률 관계자들이 리플 소송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존 디튼 변호사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본인은 판결문을 읽지는 못했는데 테라폼 랩스 사건을 맡은 판사가 최근 리플 판결을 지적한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었다. 같은 지역 판사라도 성향이 제각각이며 리플 사건을 담당한 토레스 판사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레스 판사의 판결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각각의 케이스마다 하위 테스트를 접근해 보았을 때 그것이 증권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토레스 판사 판결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즉, 코인 자체는 디지털 자산일 뿐인데 그것이 어떻게 거래가 됐느냐에 따라서 투자 계약이 성립이 되어서 증권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건데, 리플 XRP의 경우에는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실관계와 그리고 기록들을 근거로 살펴봤을 땐 결국에는 프로그램 거래는 투자 계약이 성립이 될 수 없어서 증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 다만 리플을 기관에게 판매한 XRP에 대해서는 투자 계약으로 봤습니다. 기관이냐 개인이냐 이 문제가 아니고 매매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투자 계약으로 성립이 됐는지 아닌지에 따라 판결이 진행된 것으로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하위 테스트가 어떤 구체적인 케이스별로 어떤 경우에는 투자 계약이고 아니고를 나열하고 있지 않고 또 설명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테라폼 랩스 사건을 담당한 판사 입장에서는 일단 SEC가 기소한 권도영 등 사기 사건들에 대해서는 아직 완벽하게 들여다보지 않은 상태에서 토레스 판사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할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사건이 근본적으로 문제의 본질에 비슷한지 다른지부터 사실관계를 검토하면서 확인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따라서 이 짧은 시간에 그것을 완벽하게 파악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테라폼 랩스가 어떻게 유통 과정을 거쳤는지, 또 프로그램의 매매를 진행하는 동안 개인 투자자에게도 어떤 역량이나 광고를 진행했는지 등등 재판을 진행하면서 확인될 만한 사실관계들이 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토가 끝나지 않는 한 일단 SEC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기각 요청을 거절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정말 이 판사가 암호화폐는 다 증권이고 동일한 자산을 두고 거래 성격에 따라서 증권의 유무를 달리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때부터 오늘 정말 암호화폐 업계와의 전쟁이 시작되거나 혹은 입법적인 문제로 가야 하는 건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해당 판사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암호화폐 관련해서는 사실상 입법 자체가 없기 때문에 판사가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임의로 정의하고 판결하는 것이 힘들 것이고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정형 증권으로 해석이 될 만한 요인이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열쇠는 투자 계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투자 계약을 해석하고 판결할 때 판사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그 근거가 굉장히 충실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해당 판사가 암호화폐 전체 확대해서 증권 유무를 이야기할 가능성은 없을 거예요. 단지 루나테라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 계약을 해석하는지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테라폼 랩스의 어떤 판결이 있더라도 리플 판결은 달라질 건 없을 거고 다만 리플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번 권도영 측 변호사가 리플 소송을 인용한 것 자체가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시기상으로 이런 사기 사건에 인용이 되었다는 점을 볼 때 리플의 타이밍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기 사건은 사기 사건일 뿐인데 이 사기 사건을 암호화폐 세계의 소송이라고 불리는 리플 판결에 인용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한 무리수예요.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지만요. 더 자세한 내용은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올라오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은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